안녕하세요. 떠날 결심입니다. 저는 2024년도 2월 설 연휴 기간에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로 푸꾸옥을 다녀왔는데요. 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90만 원에 비즈니스를 타고 다녀온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2024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스마트 패스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입국 심사장을 빨리 들어가는 꿀팁이라며 스마트 패스 등록하고 빨리 들어가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입국 심사를 빨리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때는 빨리 입국 심사를 마쳤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서 비즈니스 라운지를 갔습니다. 베트남 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팀 동맹항공사라서 대한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제2터미널에 있고 베트남 항공은 제1터미널을 이용하다 보니 이렇게 1터미널에 있는 동맹항공사를 위해서 대한항공이 작게나마 칼 라운지를 마련해 뒀습니다. 칼 라운지 안은 저희가 아침 비행기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고 굉장히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음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음식은 솔직하게 말해서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언제부턴가 라운지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정말 간단히 요기할 만한 메뉴들도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대한항공은 미역국에 밥, 계란, 불고기, 해시포테이토, 요거트 2종류, 과일, 샐러드, 베이커리류들, 그리고 주류랑 주류 안주들, 거기에 이제 컵라면 2가지, 시리얼, 그리고 음료, 커피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서 구성이 크지는 않지만 되게 알차고 먹을만한 메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요기를 하고 칼라운지 맞은편도 한번 구경을 가봤는데요. 워널드 라운지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는 사실 워널드 동맹항공사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라운지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동맹항공사를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이용을 해보고 후기를 남길게요. 베트남 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팀 동맹항공사지만 2터미널이 아닌 1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1터미널에서도 셔틀 트레인을 한 번 더 타고 탑승동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또 한 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약간의 피곤함이나 번거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항공 탑승이 시작됐고요.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로 우선 입장을 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에서 푸꾸옥까지 가는 법은 직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호치민까지 가서 호치민에서 2시간의 대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선으로 타서 국내선으로 푸꾸옥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에 도착을 해서 김포에서 국내선을 타고 제주도를 가는 이런 느낌으로 환승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치민까지는 국제선 기준으로 수화물 2개를 무료로 실을 수 있지만 호치민에서 푸꾸옥까지는 국내선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서 1개의 수화물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화물은 1개만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항공은 이렇게 비즈니스랑 일반석이 같이 입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없이 1개의 게이트만을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스태거드 타입의 좌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답답함이 느껴져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또 이 스태거드 타입을 이용하면 많은 비즈니스 승객들을 꽉꽉 채워서 태울 수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구성으로 된 비즈니스 좌석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항공 톤앤맨을 맞는 담요와 베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어메니티 파우치를 받았어요.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동남아 노선에서 받지 못해가지고 사실 또 반가웠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 받아놓고는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기분 좋은 쓰레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짜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어메니티 파우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핸드크림이 들어있고요. 인이어 플러그, 그리고 헤어빗, 그리고 립밤, 그리고 이렇게 톤앤매너에 맞는 양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안대랑 원목고 치카치카의 칫솔까지 잘 들어있었습니다. 꽤 알차게 들어있는 파우치였어요. 지금은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찬 구성의 파우치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웰컴 드링크가 나오고요. 저는 생수 한 잔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수건 줍니다. 물수건 주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국내 항공사들은 일회용을 주는 추세죠.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을 받아서 손 깨끗이 씻었고요. 화면도 이렇게 잘 나오고 앞에 받침대에 발을 이렇게 쭉 펴도 잘 펴집니다. 180도 풀플랫인데요. 제 키가 190 좀 넘는데 불편함 없었습니다. 모니터는 이렇게 옆을 쭉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고요. 누워서 자는데 약간 발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함 없이 누워서 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밥 받침대, 식사를 해야 되니까 요 밥 받침대도 한번 이렇게 열어봤고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밥 받침대에 다양한 코스 요리를 먹기에는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트북 하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접어서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옆에는 이렇게 리모컨과 시트를 눕힐 수 있는 컨트롤이 붙어 있어요. USB랑 헤드폰 끼우는 콘센트도 있고요. 독서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독서등도 한번 켜봅니다. 풀 잘 들어오네요. 기본적으로 다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오래된 느낌이나 연식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항공사에 오래된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우선 90만원짜리잖아요. 헤드폰은 잘 걸려 있었고 의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지갑이랑 여권 이런 것들을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깊이도 꽤 깊어서 여러 가지 잘 들어가겠네요. 근데 여기다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잘 챙기셔야 돼요. 여권이랑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팔걸이도 잘 올라오고요. 팔걸이를 하면 조금 더 막아주니까 프라이빗함도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 키 180인데 이렇게 180도 풀플랫 하면 좁지 않은 간격이고요. 비행기가 올라가고 나서 식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아뮤즈 뷰시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기내식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특히 이런 음식들은 기대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저는 불고기 덮밥을 시켰고요. 이렇게 식전빵과 함께 소고기 샐러드 요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퍽퍽하죠? 네, 실제로도 퍽퍽하고요. 상상하시는 그런 맛입니다. 저는 이날 시그니처 칵테일을 시켰는데요. 제가 시킨 건 알코올 도수가 좀 셌어요. 이제 메인 요리 불고기 덮밥이랑 같이 먹는데 간이 좀 짜긴 했지만 그냥 맛은 무난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항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베트남 항공의 과일 서빙인데요. 이렇게 과일을 이쁘게 잘라가지고 승무원분들이 서빙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고르면은 이걸 접시에 놔주시는데 일단은 플레이팅이 너무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음껏 놔주시니까 이런 것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90만원대 비즈니스라는 걸 생각하시면 정말 훌륭하죠. 다음으로는 와인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치즈 플래터가 나오고요. 사실 치즈 플래터가 먼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승무원분이 순서를 바꿔서 과일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와인에 이런 걸 안 먹기 때문에. 치즈는 무난한 걸로 당근과 샐러리랑 같이 받아서 먹었고요. 맛있었어요. 무난한 맛을 고르다 보니까 그리고 뭐 포도도 먹고 이러니까 뭐 상코마니 맛은 괜찮았습니다. 디저트는 한참 고민하다가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아이스크림만 좀 받았고요. 다 먹고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버스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가 와 있었습니다. 버스도 비즈니스 승객들만 태워주고요. 호치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푸꾸까지는 이제 도메스틱 환승을 해야 해서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고요.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 승객은 패스트 트랙 아닌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어디에 설명을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국 심사하는 곳에 가서 직원분께 비즈니스 티켓을 보여주면 따로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 승객만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르게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아서 입국 심사를 받았고요.
그 덕분에 저 최악의 2시간의 대기를 하지 않고 여유 있게 빠르게 입국 심사를 10분 만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짐 찾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50분을 기다려서 짐을 찾았어요. 저희가 짐을 찾을 때쯤 이코노미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멍 때리면서 50분 정도 기다렸고요. 승객분들도 50분이나 걸려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짐을 찾고 나면 이렇게 베트남 항공 직원분들이 서 있는 곳이 나옵니다. 트랜스퍼 환승이라고 써 있는 곳에 서 계시고요. 여기에 이름과 티켓을 보여드리고 나면 저희가 찾은 짐을 저분께 드리고 가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시스템이라서 저분들을 믿고 짐을 줘도 되나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러나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공항 면세점 화장품을 샀는데요. 100ml가 넘는 액체류라 이거 가방에 넣어야 하냐고 물었는데 면세점 봉투에서 안 뜯은 상태로 잘 있으면 그냥 들고 타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나 제 말만 듣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직원분들께 물어보세요. 저희는 나와서 오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말했죠. 모든 건 눈치라고. 눈치껏 캐리어 들고 이동하는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환승공항이 나와요. 그래서 국제선 옆에 5분 위치에 국내선 이렇게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직원분께 가서 비즈니스 티켓을 눈치껏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 비즈니스 티켓을 눈치껏 보여주시면 여기서도 패스트 트랙으로 입국 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입국 심사를 하면은 한 2분 컷?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승객, 특히 베트남 항공을 타시는 비즈니스 승객분들은 꼭 이렇게 비즈니스 티켓 보여주시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셔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빠르게 입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마 베트남도 새해였던 것 같아요. 국내선 공항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지연이 좀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비행기도 한 20분 정도 지연이 되는데 어떤 비행기는 1시간, 2시간까지도 지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연에 대해서는 너무 당황하지 않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계속 지연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그날 상황이나 날씨 상황이나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번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은 쭉 되는 거지, 이게 뭐 계속 매번 지연이 당연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너무 늦게 가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항상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항상 여유 있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항에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 많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항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고 공항에 무엇이 있는지 본 다음에 비즈니스 라운지로 갔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트남 항공의 비즈니스 라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컸고요. 이 비즈니스 라운지는 저렇게 끝쪽 우측에 있는데 여기는 돈을 내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승객 외에도 일반 승객들 중에서 이렇게 돈을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대신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저희는 이동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비행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나름은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하기 어려운 경험이니까 즐겁게 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호치민에서 푸꾸까지는 40분 비행이라서 이렇게 5등 비즈 좌석을 탔습니다. 예전에 이미 저는 인천에서 호치민 구간도 이걸 타봤고요. 웰컴 드링크로는 거품 많은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40분의 비행을 마치고 푸꾸까지는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명절 성수김에도 90만원의 비즈니스 왕복을 끊어서 다녀와서 여긴 참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때 대한항공이 직항 비즈니스로 290만원이었거든요. 저는 환승을 감안한다고 해도 베트남 항공이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푸꾸옥에서 제일 비싼 리조트 중 하나인 JW 메리어트 푸꾸옥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